지금 지방분들은 다주택 규제 풀으라고 시위를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지금 잠실이 저렇게 33억을 가는 이유는 지금 지방으로 돈이 안 가서예요. 지방으로 돈이 안 가는 거고, 그러면 지금 국민의 2,500만 이상이 살고 있는, 국민 절반이 살고 있는 지방에 있는 분들은 사실 지금의 정책을 되게 좀 비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지방 죽이기를 하는 것 말고는 뭐 아무런 어떤 효과가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집값이 막 너무 급등할 때는 뭐 어쩔 수 없다. 극약 처방을 한다. 뭐 이런 게 이해라도 됩니다. 왜냐면 그때는 실제로 이제 금리도 많이 내려갔고 유동성도 막 엄청나게 막 풀리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뭐 극약 처방이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동성이 풀리던 시절의 규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국회가. 그걸 법을 바꾸지를 않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계속 유동성은 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유동성을 잠궜잖아요. 지방으로 가는 수도꼭지를 잠궜습니다. 서울로 가는 수도꼭지는 열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제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언제까지? 뭐 이제 폭탄이 터질 때까지 가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방분들이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자기 지역구 의원들한테 뭐 화를 내시든지 해서 다주택 규제 풀으라고 빨리 그렇게 압박을 하시지 않으면 본인 동네들은 계속 힘들어지고 본인 주변의 그 건설업들은 망할 것이고 미분양은 미분양대로 저기 흉물스럽게 있을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미분양이 별로 없어가지고 걱정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리고 어차피 대기업 건설사들은 살아남거든요. 지금 돈도 많아요. 대기업 건설사들이 예전에 한번 2010년, 11년에 한번 망할 뻔해가지고 이 유동자금도 많이 쌓아놓고 나름 탄탄하게 운영을 좀 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은 안 망해요. 그리고 그 대형 건설사들은 어차피 서울 수도권에 지으면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면 좋은 시절 오겠지라고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 분들은 못 버티겠죠. 아무래도. 힘들겠죠. 다주택 풀어지면 서울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서울 집값이 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 집값이 싸진 않아요. 절대 싸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 기세와 정책과 시황과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고려할 때 조금 더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어떤 대단한 공포감이 생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가는 건데 이거를 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전세가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세랑 매매가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올라가는 뭐 지금 반포동 같은 데들은 전세가 그렇게 빠르게 안 올라가요. 근데 매매가가 지금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삶의 거주성 자체가 개선된 게 없는 거예요. 전세가가 올라가지 않는 거는 삶이 유달리 더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사는 그 편리성 같은 게. 근데 투자 가치성이 더 좋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매매가가 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투자 가치가 좋게 느껴지는 이유가 정책 때문이라니까요. 다주택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 규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은 조금 더 간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귀결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다주택 규제가 진짜 풀린다. 그리고 서울 사람들이 이 비싼 집값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은 뭘까요? 굳이 내가 이걸 왜 사야 돼? 다른 데로 가면 되지. 야, 여기서 40분만 멀어지면 집값이 3분의 1인데 내가 이걸 왜 사야 돼? 라고 어느 순간 정신 차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돈이 분산된단 말이야. 돈을 분산시킨다는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뭐 올라가는 속도를 훨씬 더 늦추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좀 보낸다는 거지. 뭐 서울 집값이 다주택 규제를 풀면은 뭐 40억 하던 게 10억으로 내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는 거고요. 다만 지금 같은 이 뭐랄까 미친 속도를 좀 낮추는 거죠. 이건 지금 너무 심하게 막 급등하고 있잖아요, 지금. 서울 인구 쏠림 현상으로 포화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서울 지역에만 세금을 더 내는 방안을 시도해 본다면 어떨까요? 세금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세금으로 해결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사실 극단적으로 갔던 게 지난 몇 년간의 어떤 히스토리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또 풍선 효과로 옆이 또 이제 부풀어 오르는 거야. 세금이 없는 곳이 부풀어 오르면 결국에 세금을 맞는 곳들은 뭘 하냐면 버팁니다. 버텨요. 왜? 어차피 쟤가 나보다 나쁜 애인 건 알거든. 얘가 나보다 입지가 안 좋은데 지금 이 제도 때문에 쟤가 올라간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리면 나는 언젠가 풀린다. 언젠가 풀리면 나는 결국에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릴 때랑 똑같은 일이 일어나겠죠. 가격을 좀 눌러놓을 수는 있겠지만 옆 동네들이 막 올라가겠죠. 그러면 옆 동네가 올라간 것만큼
또 여기도 천천히 올라가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일부 특정 지역의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지금 살려야 되는 곳으로 확실하게 돈이 갈 수 있게 혜택을 주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혜택을 줘야 지금 미분양도 해결이 되고 미분양도 해결이 돼야 좀 지방에도 돈이 좀 돌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안 되니까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나가는 행인한테 햇빛을 쬐게 하면은 이제 코트를 벗지만 바람을 불게 하면은 이제 코트를 계속 여미듯이 이게 규제와 때리기로 과연 이게 잡히는 거냐. 어찌 보면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인데 내가 돈 벌고 잘 살고 싶다는 어떤 그런 욕망을 내가 세금으로 누를 수 있냐. 그게 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레버리지 아니면 안 해요. 우리나라는 뭐 한 3배 정도 레버리지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모르겠습니다. 워낙 우리나라는 약간 투기성 민족이 많아. 인생 한 방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뭐 돈을 벌어온 것 같기도 하고 테슬라 3배 건 분들도 많죠. 특히 그 일론 머스크가 그 트럼프 당선되고 마라라고인가요? 플로리다의 그 리조트에서 같이 막 가족들하고 사진 찍고 할 때 3배 정도 걸어야 되겠다. 테슬라 3배 건다. $1,000 간다 해가지고 막 걸었던 분들 많은데 지금 뭐 연락 두절입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코인도 마찬가지죠. 뭐 알트코인 뭐 올라갑니다 해가지고 막 거셨던 분들도 뭐 리플 막 이제 막 뚫고 간다 했는데 또 막 다 박살나고. 그래서 지금 뭔가 일확천금을 노리는 분들이 힘든 시기인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게 또 그렇게 안 되잖아요. 특히 레버리지라는 거는 정말 운대가 딱딱 맞지 않으면 대부분 결말이 안 좋습니다. 저도 레버리지를 엄청 쓰는 사람으로서 감수할 수 있느냐를 제일 많이 따지는데 사실 사람마다 잘 안 돼요. 그냥 나는 왠지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그 운대를 못 맞추면 박살이 나는 거죠. 요즘 경매는 어떤가요? 라고 말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경매 물건이 좀 늘긴 늘었어요. 근데 경매 물건이 늘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매 물건이 얼마에 팔리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은 경매 물건이 싸게 팔리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런 시기는 아니고요. 나오는 물건이 시세대로 팔리거나 아니면 나온 물건도 최근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이런 데 풀린 동네 있잖아요. 거기 경매 진행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막 취하되고 막 그래요. 취소되고 막 합니다. 뭐 주인도 그래 집 그냥 날리자 뭐 어떡하냐 하는데 갑자기 급등해버려. 갑자기 한 3억 4억 급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선 사채를 끌든 어떻게 해서 야 우선 이거 경매 풀고 내가 팔아가지고 갚을게. 라고 하는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경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당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게 너무 가격이 급등해 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도 잠깐만 이거를 내가 그냥 이렇게 괜히 경매로 갔다가 싸게 팔릴 수도 있거든요. 이 싸게 팔릴 확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경매 좀 미룰까? 혹시 이자 줄 생각 있니? 다시? 저도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역시 너 그랬지? 그래. 우리 좀 경매 좀 취소하고 이거 좀 정리하자. 정리하고 조금 더 비싸게 좀 팔아봐. 나도 조금 그동안 뭐 이자 못 받은 것도 있고 했는데 내가 너무 그동안 좀 야박하게 해서 좀 미안하고 풀고 우리 좀 비싸게 팔고 다시 정리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사야 될까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오른 동네 있잖아요. 지금 막 올랐다고 하는 동네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래도 늦은 것 같아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한 며칠 가고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처음 풀렸을 때는 좀 봤거든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수요가 많이 눌려 있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를 보니까 시작점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발화점이 된 것 같아요. 이제부터 불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오른 동네를 따라 사는 거는 저는 그거는 조금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오른 동네랑 안 오른 동네가 지금 되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계단처럼 보여요 지금. 이 동네는 하나도 안 올랐는데 요 동네가 갑자기 막 튀어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튀어 오르니까 이걸 사러 가야죠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옆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거 아직 안 오른 데가 있거든요. 아니 사실 그렇게 차이 날 수 있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단기적으로는 패닉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매수 패닉에 빠진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가기 전에 사야 돼. 왜냐면 이게 수요가 작년 한 9월부터 눌렸으니까 벌써 길게 보면 한 4, 5개월 눌려 있던 거예요.
4, 5개월 눌려서 사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는 거는 수요가 거의 한 4, 5년간 축적되어 있던 게 있습니다. 야, 저기 실거주만 아니면 사는데 라고 했던 그 수요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눌려있던 수요들이 지금 스프링처럼 튀어나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눌려있던 수요가 터진 것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걸 내가 따라 사는 게 맞냐 이거죠. 지금 안 샀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막 1, 2억, 2, 3억 막 더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게 눌려있던 수요에다가 약간 패닉이 빠지면 이건 그냥 상관없이 가는 거거든. 가격이랑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남들보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돼 라는 생각으로 이제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뭐 가치 판단이라기보다는 그냥 기세로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기에는 확률상 옆에 있는 동네들이 좀 안 오른 것도 분명히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단지랑 거의 비슷한 급인데 옆에는 있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아직 뭐 안 오르는 곳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자의 마인드로는 안 오른 데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실거주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막 미치겠는 거죠.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다 돈 벌려고 집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집에 살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 집에서 살아야지만 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실제로 뭐 제가 뭐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 투자를 더 우선해서 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그 동네에 살고 싶은 사람이 전 더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를 고려해서 옆 동네 사라 그러면 안 사요. 왜냐면 그 동네에 살고 싶지 않은 거야. 저기를 사면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해도 안 사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나는 저 동네에 살고 싶지가 않은데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1억이라도 더 오르면 나한테는 손해니까. 지금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1억 더 올라서 그때 내가 살까봐 지금 사러 가는 거거든요. 참 어려운 시장이다. 투자자로서는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실거주자들은 사지 말라고 말을 못하는 이상한 판입니다, 진짜로. 작년 봄에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못 샀는데 이런 날이 오네요. 팔고 현금을 들고 있다가 무언가를 사야지 라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고 진짜 그 나이스 타이밍을 맞추는 게 전 더 문제라고 봐요. 왜냐면 그렇게 한번 하면 다음에도 또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면 요번에 만약에 운 좋게 내가 고점에 팔고 이제 쭉 하락했어요. 그러면은 야, 이제 내가 고점을 맞춘 사람이니까 저점도 맞출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현금을 딱 쥐고 뭐 예를 들어 뭐 주식이든 막 코인이든 막 이런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고 있던 사람들. 근데 또 막 분위기 좋았어. 그래서 야, 역시 내가 고점에 잘 팔고 현금을 가지고 다른 거 투자했더니 역시 뭐 잘 되는구만 막 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얘가 빠지는데 얘가 막 올라버리면 이제 이동이 또 안 되는 경우도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들고 있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현금은 들고 있는 건 어렵고, 다만 좀 많이 오른 집을 팔고 좀 덜 오른 집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시장을 떠났다가 다시 들어간다는 건 좀 어려우니까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막 지금 신축이 막 엄청 막 급등하잖아요. 신축이 막 급등할 때 얘를 팔고 그 뭐 재건축이나 뭐 구축으로 옮겨 놓거나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을 수 있는 거죠. 같이 올랐다면은 그래도 땅 가격이 비싼 거를 사놓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저는 괜찮은 전략인 것 같아요. 빠져도 같이 빠져도 나는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한 거니까. 근데 그거 아니라 나는 현금을 딱 들고 얘를 뭐 이제 뭐 채권에 넣었다가 뭐 이자 좀 받다가 2년 뒤에 딱 전세 딱 2년 살고 그때 가서 저점일 때 들어가서 막 해야지라고 하면은 본의 아니게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그때라도 사야 되는데 또 못 사거든요. 왜냐면 야, 아니야, 이제 현실 부정 들어갑니다. 야, 이거는 단기 급등일 뿐이지 이거는 조금 있으면 또 내려올 거고, 그리고 내가 사놓은 이 테슬라 3배 레버리지는 지금 잠깐 빠진 거지만 결국에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또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렵다. 투자라는 건 결국에 타이밍을 맞춘다기보다는 어떤 그 원칙과 본인의 그 마인드 싸움인 것 같습니다. 갈아타기 텀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2시간 정도? 팔고 바로 사야죠. 팔고 바로 사야 됩니다. 팔고 못 살 때도 있어요. 2월 초에 집 팔아서 2월 중순에 집 사러 갔다가 못 샀다는 분들이 요즘 엄청 많습니다. 진짜 그분들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월 초에 팔았어요. 그리고 집 좀 알아보고 이제 뭐 막 탄핵 얘기도 나오고 막 지금 뭐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니까 2월 안에 아니면 3월 초엔 사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한 2주 안에 집 살라고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집 계약서는 썼으니까.
매도는 썼고 이제 슬슬 이제 집 보러 다녀야지라고 하면서 집 돌아다니고 있는 와중에 저희 다음 주에 올게요 했는데 지난주에 봤던 집보다 3억이 올라버린 거야. 같은 집인데 지난주에 28억이라고 해서 봤는데 저희 다음 주에 남편하고 같이 올게요 했는데 갑자기 32억을 부르는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삽니까? 못 사죠. 그럼 안 샀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옆에 동네로 갑니다. 옆에 동네로 갔는데 막 아른아른해. 왜냐면 지난주에 봤던 28억 집이 지금 보는 28억 집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똑같은 28억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안 사. 그럼 저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여기도 1억이 또 올랐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자 하면서 29억 주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옆 동네가 지금 온기가 퍼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이성적인 거래냐, 비이성적인 거래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